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제가 어제 집에 있다가 먼지만 쌓여있는 책이 너무 많다고 생각돼서 과감하게 이 책들을 버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책들을 상자에 담다가 이내 속도가 좀 느려지더라고요. 추억이 깃들어 있는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니까 결국 저는 그 책들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 그런 것 같아요. 대상이 뭐가 됐든 영영 이별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특히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게 통째로 빼앗겨 버린 것만 같은 2020년도 어느새 12월을 마무리 지어가는 시점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험 시장에도 2020년 꼭 점검해봐야 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는 12월 마지막 보험 점검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스마플랜 ABC 시간에는 치매 도시라는 주제로 갈수록 무서운 치매를 대비하는 플랜들도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 좋은 보험으로 달래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번호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인데요. 이제 올해도 12월도 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보험에서 어떤 걸 챙겨볼 수 있을까요? 12월 마지막 보험 점검 백수원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백주선입니다. 오늘은 이제 12월 꼭 챙겨야 할 정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요. 사실 12월 해가지고 4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4일 동안에 뭘 또 보험을 점검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 혹시 보험에 대해서 준비하시거나 보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준비하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져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먼저 12월 이후의 변화를 좀 간단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는 2021년도에는 실손보험이 조금씩 개정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4세대 실손보험 출시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는 1월 1일부터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2021년도에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 실손보험이 개정된다는 내용을 좀 언급해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은 무해지 보험이 판매가 종료된다, 이런 주제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전문가들이나 방송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미리 숙지하시거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사암이랑 이대 질환에 대한 보장 넓은 담보가 가입이 축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사암도 이제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2천만 원씩, 일반적으로는 유사암이 1,000만 원밖에 가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 2천만 원씩 한도를 높여놓은 일부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대 질환이라는 것도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담보들도 한도를 조금씩 높여놓은 일부 회사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아마 내년에 가면 인상되지 않을까라고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유사암과 이대 질환 등 자녀보험에 대한 혜택이 많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아쉽고 하기 때문에 혹시 자녀들의 보험을 챙기실 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에 실손보험이 개정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일단은 7월부터 보험이 개정될 거라고 했지만은 정확한 거는 내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이 변화된다는 것 언급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실손보험이 그동안의 보험회사들이 이제 가장 손해율이 높은 보험이다 그래가지고 매년 갱신되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위험 부담을 보험회사가 갖고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보험료보다 일단은 보시면은 보험료는 다운되실 것 같아요. 보험료는 기존보다 다운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왜 다운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도수치료나 비급여 치료들에 대해서 보험회사들이 부담하는 비중이 커지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할증을 붙여서 갱신할 때 보험료를 비싸게 하고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할인을 해서 보험료를 싸게 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실손보험이라는 게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아 먹었다고 해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상률에 대해서는 내 나이와 보험료 들어온 게 합계가 돼가지고 이게 보험료가 인상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만큼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료를 할증하겠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는 1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아요. 1년마다 갱신이 되시는데 이 갱신폭을 지금 현재로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5년. 여기 보시면은 5년으로 개정을 했다는 거. 1년마다 갱신되고 15년째가 됐을 때는 이 보험의 해당 내용이 변하는데요. 이 15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잘못 전달해 드릴 뻔했는데요. 1년 갱신은 변함이 없는데 이 1년 갱신의 주기가 15년 동안에는 내가 가입하신 내용의 보장의 혜택 내용이 바뀌지 않는데 이 내용이 5년으로 바뀔 수 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은 내년에 개정되기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꼭 올해 12월에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2021년도에 실손보험이 개정될 예정이니까 미리 참고해 주셨다가 내년에 개정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조금 더 도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가 12월에 챙겼으면 하는 보험의 내용, 우리 무해지와 표준형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나온 지 한 3,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 무해지 보험이 처음에 나오고 나서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전부 다 무해지 보험을 만들었는데 이 무해지 보험이 2020년도에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무해지 보험이라는 거하고 표준형 보험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어렵게 생각하실 거는 없고요. 요 내용만 보시면 될 것 같아. 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무해지 보험을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과거부터 보험을 준비하시고 가입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보험료를 납입하시다가 혹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중간에 보험을 해지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들은 이렇게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됐어요. 내가 불입한 납입한 기간에 맞춰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해지환급금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시해 보는 것과 같이 만약에 10년 정도 보험료를 부었을 때는 한 70% 정도 조금 안 되는 해지환급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무해지환급형은 뭐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란 뭐냐?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 20년 납, 100세 만기, 20년 납, 90세 만기 하잖아요. 그 중에 20년 납, 이 부분이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이에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갱신형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 보험료를 납입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내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빵입니다. 빵.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돌려줘요. 옆에 표준형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은 보험료를 내는 중간에 해지하는 것과 중간에 해지했을 때 둘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을 안 줍니다. 대신에
보험료를 다 납입하고 났을 때는 해지환급금이 껑충 뛰어서 그다음부터는 해지환급금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형과 무해지 환급형의 보험을 딱 보시게 되면 이 내용만 보시게 되면은 표준형 보험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은 무해지 보험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해요. 보험료가 30% 정도 저렴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동일한 비용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보장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해지 환급형이 좋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 내용은 일반암 1,000만 원과 유사암 두 가지 내용만 넣었어요. 그리고 보험 나이는 40세를 기준으로 해서 20년 납 9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요 20년 납입 기간 안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표준형 같은 경우는 18,780원 정도의 보험료가 설정이 되고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13,2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설정이 돼요. 둘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면 통상적으로 한 30% 정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가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중간에 해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해지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해지환급금이 높은 담보들만 넣겠죠. 그런데 우리는 보험을 준비할 때 나한테 어떤 혜택이 좋을까라고 꼼꼼하게 챙기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보험을 해지한다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납입하다 보면은 여의치 않아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해지할 수 있지만은 어찌 되었건 간에 처음에 시작은 해지의 전제가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보험료를 좀 더 높일 수 있겠죠. 만약에 무해지 환급형과 표준형을 따졌을 때 동일한 보험료를 한다면은 쉽게 말해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진단금을 500 정도를 더 높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동일한 보험료를 가지고 표준형 같은 경우는 진단금이 1,000인데 무해지는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추천을 할 때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능하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진다는 거죠. 12월 31일 이후에는 이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12월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이거 챙기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뒤에 가서 언급을 할 건데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납입이 다 끝나면 해지환급금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어린이 보험의 경우에 물론 납입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해지하실 확률은 없겠지만 그래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미리 보험을 준비해 놨는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보험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필요 없는 담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만약에 어린이 보험으로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돈을 다 내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보험이 정말로 특별한 게 새로운 게 완전히 나와가지고 지금 있는 보험이 쓸모가 없어졌다. 그러면 정리하셔야 되는데 정리하셨을 때 어린이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기존 내가 낸 것보다 보험료 해지환급금이 훨씬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무해지환급형 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좀 더 신경 쓰신다면은 반드시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사암 보장 담보를 언급할 건데요. 유사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 암은 일반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소외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소외감이 있는데 이 소외감이나 일반암은 제가 언급할 게 아니고 유사암 담보를 언급할 건데 유사암 담보는 우리 보시면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이 있습니다. 갑상선암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갑상선에 암이 생기시는 거고 제자리암이라는 거는 뭐냐? 암이 뿌리내기 전에 피부에 상피 조직에만 암세포가 있어서 전이 아직 악성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경계성 종양은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상황. 그랬을 때 경계성 종양이라고 하는 거고 피부암도 보시게 되면은 중대한 기타 피부암이 있고 기타 피부암이 있는데요. 중대한 암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시는 거고 기타 피부암에 대한 건데 이러한 유사암에 대한 진단비가 사실은 1,000만 원 정도 지금 맥스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1,000만 원이 가입 한도가 맥스였는데 이것도 올해까지는 그래도 유사암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2,000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일부 보험회사들이 있다.
특히나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유사암 한도를 조금 더 높여놓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유사암 진단비를 조금 더 챙기셨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보험을 하실 때 있어서요. 유사암 담보는요. 일반암 진단비의 비율로 받는 보험회사들도 있지만은 정액으로 유사암만 따로 내가 일반암 가입을 얼마를 하건 상관없이 회사가 주는 한도를 가입하실 수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러니 유사암도 조금 더 관심 있고 나는 유사암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대 질환 언급을 할 건데요. 우리가 기저질환자라고 하시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고지혈증 있는 분들 많으시는데 급증하는 심내혈 사망자가 찬공기, 혈관 수축, 혈관 질환. 지금처럼 날씨가 추울 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이 확률이 높아진다는 표입니다. 보시면은 전체 1월부터 12월까지 표를 비교해 보시면은요. 11월과 12월에 급격하게 올라가요. 보시면은 1월, 2월, 12월, 11월, 12월. 이때가 가장 그래도 1년 중에 저희 나라에서는 가장 추울 때잖아요. 이때 혈관 질환 쪽에 발병률이 많이 높고 사망률도 높아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기저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담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도 보험을 좀 더 챙기셔가지고 내가 조금 더 넓은 보장의 범위를 가지셔야지 내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런 특약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대 질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대 질환,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죠. 이대 질환 중에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두 가지를 이대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뇌혈관 질환도 준비하실 때 있어서 조금 더 올해가 유리한데 그럼 뇌혈관 질환 왜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유리한지를 언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제 담보들 보험회사 가입할 때 뇌출혈 많이 들어보셨어요. 뇌졸중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근데 뇌혈관 질환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은 보험회사들은 이런 담보들을 구분짓는 이유가 있어요. 발병 확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확률이 높은 순으로 좀 더 가입 한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뇌출혈 같은 경우는 뇌와 관련된 진단이 발병이 됐을 때 한 100명 중에 한 9명 정도가 뇌출혈로 진단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게 돼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뇌경색증이라는 두 가지 담보를 포함하는 건데 역시 뇌졸중 담보는 뇌출혈보다 뇌경색이 더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한 60명 정도 100명 중에 60명에서 70명 사이의 환자분들이 진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다고 하면은 뇌혈관은 뭐냐? 뇌졸중도 포함되고 뇌출혈도 포함되고 그 외에 다른 기타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여기 보시면은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달리 분리되지 않는 뇌혈관 이런 질환들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늘 언급했지만 이 그릇이 가장 크잖아요. 이 그릇 안에 뇌졸중이라는 그릇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이 그릇 안에 또 뇌출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대 질환을 준비하실 때 있어서 뇌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나한테 조금 더 혜택을 넓게 가져가실 수 있고 폭넓은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뇌혈관 진단들을 잘 챙기셔가지고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이대 질환 중에 심장질환, 허혈 심장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심장질환도 마찬가지인 게 급성심근경색, 허혈 심장질환이란 담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급성심근경색이라는 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급성심근경색은 심장 쪽 질환에서 발병률이 높지 않은 담보입니다. 왜냐? 100명 중에 9명 정도만 혜택이 되니까요. 그런데 기존에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 증권을 보시다 보면은 대부분이 급성심근경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심장 쪽 질환은 급성심근경색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하나 짚어드리면 또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협심증.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보다 훨씬 더 발병 확률이 높아요. 한 70명 정도,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협심증 담보를 좀 더 챙기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존에 급성심근경색으로만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걸 다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허혈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라는 담보로 보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비율도 보시게 되면은요. 협심증이라는 질병으로 발병하는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면 이게 보장이 되는 보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 담보가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능하면은 조금 비쌀지언정 확률이 높은 담보, 내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담보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성심근경색보다는 허혈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대 질환에 대해서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데 뇌혈관 질환과 허혈 심장 질환으로 담보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이걸 알겠어. 그렇다고 하면은 왜 지금 언급을 하느냐? 보시게 되면은 이대 질환에 대한 가입 한도가 쉽게 말하면 축소라고 제가 표시는 해놨는데 한시적으로 상향해 놓은 거예요. 12월 달에 일부 보험회사가 한시적으로 이대 질환에 대한 가입 한도를 높여놓은 거죠. 현재는 건강하신 분들이 대부분 60세 이하라고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한도입니다. 뇌혈관이나 하혈성 심장질환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가입 한도는 낮춰놨어요. 이유가 있겠죠. 좋은 담보를 가입 한도를 높게 가입 안 하게끔 망가놓은 거는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담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다면은 이대 질환을 준비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내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시점에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이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일부 몇 개의 회사들 중에는 12월까지는 40세까지 3천만 원까지 뇌혈 허혈을 가입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이게 2021년도에 가면은 1,0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될 겁니다. 요거는 또 2021년도에 가서 일부 보험회사가 2,000으로 상향할 수도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전부 다가 1,000만 원으로 하향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지가 내려온 거죠. 또 41세부터 50세까지는 2,000만 원, 51세부터 60세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가입을 받아주는 게 2021년도에 가면 공이 1,000만 원, 50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보험료가 비싸서 내가 선택을 못 하실 수 있지만 그거는 추후의 문제죠. 내가 선택하는 것과 선택 못 하는 것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일부 이런 보험사들이 존재할 때 이 보험의 혜택을 준비하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거는 며칠 남진 않았지만 그리고 요거는 건강체를 기준으로 제가 예시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꼼꼼히 챙겨보셔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본적으로는 현재는 2,000만 원까지 되는 회사들이 좀 있으니까요. 조금 더 발품을 파셔가지고 알아보신다고 하면은 나한테 좀 더 유리한 보험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병자의 경우에는요. 60세까지 1,000만 원이 가입되는 회사들이 한두 군데 정도 있고요. 여성의 경우만 따로 해가지고 이대 질환에 대해서 2,000까지 가입시켜주는 일부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갖고서 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신개념 항암제라고 해가지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담보인데요. 사실은 손해율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담보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갱신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특약들도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내년에 가면 보험료가 인상될 확률이 높으니까 요것들도 좀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암보험금 중에 항암 치료비가 제일 비싼데 이게 표적 항암인 경우에는 더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산정특례 적용도 받지 않는 이 치료비 조금 더 챙기셔가지고 나한테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입 금액 3,000만 원, 1,000만 원, 수술비 이렇게 표적 항암도 4천 놓고 했을 때 이 보험의 특약이 20년 갱신으로 했을 때 40세를 기준으로 보면은 요 담보들을 구성했을 때 한 2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남성의 경우는 여성은 2만 4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일반적으로 보험이 남자가 비싸거든요. 근데 여성이 여기 비싼 거는 이 연령대 40대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암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게 되는 거고 이 연령이 뒤집어지게 되면 보험료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기존에 보험이 있으신 분들 이런 것도 보완을 좀 하겠다고 하면은 이런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어린이 보험 혜택에 대해서 축소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용들이 변하느냐? 이거 역시 모든 보험사가 동일하게 바뀌는 건 아니고요. 많은 보험사들이 이렇게 갈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시게 되면은 납입면제 혜택, 일단 납입면제 혜택이 축소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보시면은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과 일반암 모두를 납입면제를 해줬어요. 제가 좀 전에 앞에 언급했던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상피내암이 유사암이잖아요. 일반암이나 유사암 모든 암이 납입면제 혜택이 되는데 요게 유사암이 빠지는 거죠. 유사암이 빠지고 일반암만 혜택이 되는 확률이 이제 납입면제 혜택이 발생되는 거죠. 그다음에 뇌혈관 납입면제가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질병 후유장이 50% 이상일 때도 어린이 보험은 납입면제가 되는데 성인보험과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인보험은 암이가, 뇌졸중, 급성심근계 이런 식으로 납입면제가 틀린데 이 중에 뇌혈관이나 허혈성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유사암과 후유장이 50%의 이 납입면제 혜택이 축소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이 보험을 내년에 가입했을 때는 유사암이 납입면제가 안 되고 질병 후유장이 50%가 나와도 납입면제가 안 되는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다자녀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녀가 둘 이상이 되면 보험료를 할인해 줘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같은 회사에 가입해야지만 할인되는 것도 있지만은 일부 회사들은 자녀만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할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2인 자녀, 3인 자녀인 경우 최대 각각 3%까지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인 혜택도 축소한다는 이제 공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미리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시면은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내 몸의 적신호는 일단 뭔가 몸이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간 다음에 보험을 준비하시는 건 늦습니다. 물론 내 몸에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보험을 준비하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늘 많은 분들이 병원을 가서 이상 징후를 받은 다음에 보험을 준비하시려고 해요. 그러면은 고지의무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고 좀 하다 그러면은 보험을 점검하시고 병원을 가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성비 좋은 무해지 보험의 판매가 종료되니까 요거 한번 체크해가지고요.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보험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나 심내혈관 케어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넓은 보장을 가입하고 싶을 때 지금은 그래도 가입 한도가 조금 더 높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들이 있으니까 미리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유사암이나 이래 질환에 대한 보장 한도가 축소되니까 요거도 챙기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어린이 보험을 꼭 챙기셔가지고 조금 더 유리하고 나한테 효과적으로 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앤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하죠. 올해 다 갔는데 뭐라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드렸습니다. 요 3, 4일 이내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정말 유리한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요. 12월이 다 지나고 나면은요. 보험료가 일단 같은 보장인데도 최대 30%까지 저렴하죠. 보험료를 다 내고 나서 내가 만약에 해지를 하더라도 해지 환급금을 내가 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이 무해지 보험이 전체적인 회사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암보다 더 무섭다는 이대 질환 한도가 잠깐 열려 있는 게 또 축소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보험 점검도 꼭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하는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자, 몇 가지 질문 좀 전문가님께 드릴게요. 지금 방송 보시고 보험 점검 손 놓고 있다가 내가 좀 손해 보겠는데 하는 분들이 분명히 지금 계실 것 같은데 보험료가 지금 다 갱신형으로 소개해 주셨는데 이거 갱신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방송에서 지금 표에 납입하는 방법이나 예시를 들은 거는 기존에 있는 보험에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갱신형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험이 아예 없어가지고 처음부터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갱신형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비갱신형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저의 의도는 기존의 보험들이 있으시다는 전제에 이 정도의 보험료로 보완을 하신다면 어떨까라고 했기 때문에 갱신형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갱신형과 비갱신형은 내가 얼마든지 건강하시고 문제없다 하시면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연령대나 상황에 고려해서 저희가 좀 저렴한 갱신형으로 소개해드린 거고 보험 새로 가입하시거나 지금 젊으신 분들은 비갱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이대질환 쪽 보험의 경우 유병자분들도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유병자분들도 혈관질환 가입 가능하면 모든 병력 있으신 분들 다 가입 가능한 걸까요? 근데 우리가 유병자 하면은요, 모든 질환에 대해서 유병자라고 통틀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심내혈관 질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어떤 회사들은 이러이러한 질병들은 예외 질환으로 설정해 놓고 요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325라는 기준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내혈관 질환 최근에 어떤 회사가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보험 같은 경우는 예외 질환을 언급을 한 다음에 요 질환들은 325랑 상관없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어떤 담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외 질환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하거나 또는 325의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나 하는 방법으로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대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분들 정말 더 필요한 보장이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많은 분들 연락 주시고 심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백수환 전문가님과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 했고요. 자, 올해도 남은 날짜는 한 3, 4일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미뤄오고 또 미뤄오던 보험 점검과 리모델링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으로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올해가 지나고 나면은 좀 불리해질 사항들에 대해서 12월에 유리하게 살펴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개정되게 되는 실비 관련해서도 궁금증 많으실 텐데 전화나 문자 연락 주셔서 꼼꼼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테마플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치매 도시라고 합니다. 이윤수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치매 도시라고 하니까 좀 무서워요. 저도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치매 환자의 수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 타이틀은 좀 무시무시한데 이유가 그렇죠. 뭘까요? 일단 도시별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본 것도 네. 있고
여러 가지 치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각심을 많이들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네. 그걸 한번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또 이제 보험 플랜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주의 깊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갖고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특히나 뭐 치매 환자가 많은 도시가 따로 있나요? 예, 있어요. 제가 어디예요? 이제 2018년 정도 추산기지는 예. 하지만 중앙치매센터에서 부산이 좀 많은 도시로 나와 있어요. 부산에 치매 환자가 가장 많은가 네, 봐요. 맞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총 치매 환자 수는 예. 약 3만 9천여 명입니다. 음. 꽤나 많은 숫자인데요. 예. 그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가 부산이라고요. 아, 그만큼 예. 치매 발생 환자 수도 좀 많은 거죠. 일단 광역시별로 인구 10,000명당 이렇게 해서 치매 환자 수를 측정해 본 결과 서울은 약 90명 정도, 경기도는 92명, 부산은 아무래도 좀 많죠. 110명 정도로 인해서 그러네요. 치매 환자 수를 또 이렇게 많이 늘어가면 치료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환자 수를 돌보는데 연간 2천만 명. 즉 연간으로 따졌을 때 3만 9천여 명이니까 예. 약 한 7억 8천여 원 정도가 이제 비용이 드는 거죠. 와, 뭐 부산도 많지만 서울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고령화, 우리가 이제 오래 산다는 축복 같은 이야기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령화 이런 건 생각지도 못했겠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조선세대 왕 같은 경우는 뭐 40살 후반대면 거의 다 이제 사망이 그러니까요. 이뤘으니까요. 근데 올해 이제 경험생명표라는 걸 의해서 측정한 결과 여성은 88.5세, 남성 같은 경우는 83.5세, 즉 평균 나이가 86세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제 증거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리 의학이 발달을 해도 치매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장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뇌이기 때문에 뭐 장기 같은 경우는 뭐 심장 이식 수술이나 아니면 다른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뇌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의학이 그렇게까지 발전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일단 혈액 같은 경우는 5분의 1 정도가 뇌에서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침전물이나 노폐물 같은 게 쌓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쌓인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발암물질이 생기는데 이거를 발생하는 게 치매라고 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베타 아미노이드 좀 생소한 단어긴 네, 한데 이게 뭐예요? 네, 베타 아미노이드 이러한 노폐물이나 아니면 침전물 같은 게 혈액에 많이 쌓여 있어서 예. 이거를 가서 해마 기능을 저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해마 기능은 좀 어느 정도는 아시다시피 계산 능력이라든가 기억력, 뭐 공강 지각 능력, 조절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한 미국에서는 또 네. 연구 발표가 있는데 이 베타 아미노이드가 뇌에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 장기에서 활동도 한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제 예. 장도 뇌뿐만이 아니라 장도 좀 튼튼해야겠죠. 지금 방송 보시고 특히 여성 시청자분들, 나 오래 살게 될 텐데 깜빡깜빡 하는 것 같다. 요즘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걱정돼요. 같은데요. 이 치매라는 게 뭐 갑자기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진행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발견을 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일단적으로 치매라는 거는 치료제가 아쉽게도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예, 아예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치매 약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적용을 반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치매에서 죽어있는 세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치매 국가 책임자라고 해서 6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치매 예방센터에 가면은 인지지능 검사 같은 경우로 인해서 초기 진단이나 초기 발견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경제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건 사실이에요. 국가 그래서- 책임제라는 게 있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제 많이 스마트폰들 쓰시잖아요. 네. 거기서 어플을 까시면은 치매 체크하는 어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들에 예, 체크를 하는 맞아요. 거네요. 이건 이제 건강보험에서 나온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치매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 인지기능 장애 검사를 좀 심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좀 자기가 좀 빠빠한다 하면은 예상을 하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깜빡하시는 분들 맞아요. 어플 다운받으셔서 네.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 치매라는 게 다른 질병과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아요. 신체는 건강한 상태에서 정신에만 조금 기억력에만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질병 발생 확률이 1위가 암이라고 해도 예. 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치료 제도 나와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유병 기간이 거의 다 한 5년 정도로 잡아요. 오, 근데 치매 같은 경우는 예. 유병 기간이
약 한 12년, 12.5년, 10년이 넘게 잡아요. 그런데 치료제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속 심해지는 거예요. 심해지는 거 아니고 그 약에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그거를 왜 그렇게 돈을 쓰냐. 어차피 나빠지는 거 그 단계를 조금씩 늦춰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그 약으로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만 늦출 수가 있는 거네요. 예, 맞아요. 그래갖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12.6년이라는 유병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걱정할 수 있는 게 계속 노년층으로 가고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치료비가 엄청나게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거죠. 생활비도 그렇고 치료비도 그렇고 예, 맞아요. 뭐 나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이 치매 환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 예, 있겠네요. 맞아요. 물론 경증이나 중등도 이런 2단계까지만 가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지 기능 자체가 그렇게 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주위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진 않은데 한마디로 이제 중증으로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홈케어가 이제 완전히 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경증이 오면은 결국 중증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긴 단계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중증까지 가기 전에 그 단계에서 조금씩 늦춰지는 치료약에서 쓰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약으로서 늦추는 것뿐이지 그렇게 중증으로 꼭 못 간다, 안 간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예. 그러면 저희가 보험으로 대비해 보면은요, 뭐 어떤 단계에서 보험을 어떻게 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존에 이제 치매보험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CDR 척도로 말하면은 경도에선 1, 그리고 어느 정도 중등도에선 CDR 척도 2,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CDR 척도 3에 해당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서 납입 면제라든가 네. 생활비를 주는 그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CDR 척도 3, 즉 중증 환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 같은 경우는 CDR 척도 2, 그러니까 중등도만 돼도 납입 면제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CDR 척도 3, 중증에 들어가면은 생활비가 체증이 돼서 기존에 받던 생활비에서 10%씩 매년 10%씩 해서 최대 200%까지 좀 되는 거를 체증이 되는 거를 좀 이거 뭐 봤어요. 기존에 제가 알던 치매 보험이랑 좀 차별화가 분명히 예, 있는 맞아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차별화는 납입 면제 범위인데요. 예. 이 납입 면제 범위가 중증에 해당이 돼야 그래야 납입 면제도 되고 생활비도 됐다고 하면은 지금 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CDR 척도 2만 돼도 납입 면제, 즉 보험료를 안 내도 되고 거기서 발전 단계로 넘어가서 예. 이제 CDR 척도 3에 해당되는 중증이 된다고 하면은 생활비를 주는데 이것마저도 매년 10%씩 체증이 돼서 200%까지 체증을 할 수 있는 상품이죠. 와, 그럼 기존에 받던 생활비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받을 수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게 2배까지 오. 받고요. 네. 그리고 이러한 치매는 그러면 또 일반인은 가입이 되겠지만 당연히 건강한 네. 사람들은 유병자분들은 또 어떻게 하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사는데 간편심사 고지사항이 있어요. 있네요. 예, 딱 두 가지로 좀 나와 있는데 네. 최근 1년 이내에 치매 또는 경도 이상의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 5년 이내에 뭐 치매라든가 아니면은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 그리고 뇌졸중에 해당되는 것만 입원이나 수술 또는 7일에서 30일 이상 약을 투여하지 않았으면은 또 가입이 가능해요. 와, 이거 지금 치매 보험 자체가 저는 생활비 받는 치매 보험이 참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많이들 10년 넘게 거기에 산다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장점이 지금 두 가지였습니다. 뭐 크게는 CDR 척도 이 납입 면제가 되는 게 더 좀 쉽게 받을 수 있다. 네. 이거랑 생활비가 뭐 2배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 좀 비교 좀 해주시죠. 예, 일단적으로 이 보험은 좀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네. 좀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까지 해주니까는 타 보험사보다 당연히 보험료가 비싸겠죠. 예. 근데 무해지 상품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 상품은 저번 달에 한 중순경에서 거의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무해지 상품으로 좀 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하고 보험료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어요. 오, 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이제 측정해 본 거와 보험료하고 생활비를 좀 예시를 들어놨어요. 예.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A사의 치매 보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하고 간편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B사의 치매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이제 일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보험료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물론 일반하고 간편하고는 약 한 9,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 기존에 있는 보험사하고 지금 현재 제가 추천드리는 보험사하고 보험료는 약 한 몇백 원 차이밖에 안 나죠. 오, 그러네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납입 면제가 있어요. 네. 납입 면제가 타회사 같은 경우는 CDR 척도 3, 즉 중증에 관해서만 납입 면제를 해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최대할 적도 2, 그러니까 중등도만 돼도 납입이 면제가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증 진단비는 2천만 원 한도로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온 건 여기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은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높여서 4천까지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또 좀 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은 치매 진단금도 4천까지 높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예. 같은 경우는 타사에 비해서 똑같이 최대 100만 원까지밖에 안 줘요. 즉 매달 중증에 걸리면은 연간으로 해서 매달 100만 원씩 계속 사망에 이를 때까지 이제 주긴 하는데 여기서 생활비의 좀 차이를 보시면은 네. 지금 간병생활자금이라고 갖고 옆에 생활비라고 측정이 되는데 3년 생존 시에는 뭐 3년마다 이제 오르니까 기존의 치매 보험사보다 약 360만 원. 지금 제가 와. 앞에 언급한 말대로 치매 유병 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0년으로 따질 때는 기존 똑같은 보험료 내고 생활비를 받을 때 약 5천만 원 정도를 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보장인데 그동안 예. 비쌌는데 지금 보험이 좀 맞아요. 바뀌면서 많이 보험료가 바뀌었어요. 비슷해졌으니까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솔직히 A사 보험을 예. 선택을 하죠. 좋습니다. 그럼 치매 보험을 가입을 오늘이라도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입의 팁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적으로 치매 보험이라는 거는 유병 기간도 너무 길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도 너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진단비뿐만이 아니라 생활비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완치는 불가하겠지만은 단계를 늦출 수 있는 최대한 치료의 목적으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 앞서서 보장 범위에 납입 면제 범위라든가 이것만치 좀 보험료를 적절하게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생활비도 어느 정도까지 줄 수 있는지를 좋은 보장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대비라고 생각되어 듭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오래 살게 되면서 치매 보험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특히나 여성분들 오래 사는데 이 특별한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게도 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치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껏 이제 최대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치매 보험에서 매달 110만 원, 120만 원, 최대 200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치매 보험에 대해서 생활비를 꾸준히 길게 오랫동안 많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고요. 이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납입 면제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제 CDR 척도 2, 그러니까 치매 정도가 약할 때에도 납입 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왕 치매 보험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번 연락 주셔서 이 보험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윤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문자 열어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자, 9198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제가 7년 전에 암 진단 후 현재는 완치가 됐는데 제가 유병자 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백수현 전문가님, 7년이 지났거든요. 완치가 됐으면 유병자 보험 가입할 수 있겠죠? 이게 유병자 보험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네. 담보를 어떻게 구성하냐에 다를 텐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암에 대한 진단비를 정말 간절하게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유병자 중에서도 그나마 그래도 좀 더 저렴하다고 하는 335라는 기준과 325라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완치는 7년 정도 됐다 하신다는 거는 치료를 받지 않고 7년이 됐다면 당연히 어떤 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는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암 발병되고 완치가 된 경우는 한 2, 3년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외래로 통원 치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암보험은 가입하기 쉽지 않으시고요. 뭐 3일보험이나 좀 더 보험료는 비싸더라도 조건을 좀 더 쉽게 해준 그런 이제 유병자 보험은 가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이 언급했던 325나 335처럼 3년 이내, 2년 이내 이런 것들, 5년 이내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될 경우에는 통원 치료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이 사실은 쉽지 않으세요. 오, 그러니까 예. 병원을 간 이력이 없다. 그냥 징후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가서 뭐 검사를 받고 수치를 확인하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요거는 문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담보를 구성하고 어떤 보험의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틀려지시니까 요거는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병자 보험이라고 다 같은 보험이 아닙니다. 어떤 유병자 보험이냐에 따라 내게 더 유리하고 불리할 수가 있는데 보험료도 다르고 보장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연락 주셔서 증권 한번 보내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고요. 저희 시청자분들도 나도 유병자 보험에 가입해야 되지만 최대한 좀 유리하게 가입하고 싶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꼼꼼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보험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